또다시 찾아온 토요일 아침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여전한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찌뿌듯한 기분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민호 씨는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지윤 씨,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마음입니다. 주말 아침의 여유로움도 잠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특히 증시를 둘러싼 여러 소식들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랄까요? 오늘은 이 안개를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때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민호 씨,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전문가들의 통찰을 보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현상 유지 편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나 습관을 바꾸는 데 드는 심리적, 물리적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2010년 존 페이튼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기존 선택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보다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현상 유지 편향이라.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마치 옷장 속에 작아진 옷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경향이 지금 한국 시장의 흐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의 분석을 보면 현재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열풍과 지정학적 변화라는 당연한 사실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처럼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당연한 사실을 지금이라는 시점에 엮어내고 그 지금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동인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지도 위에 새로운 길을 그려 넣는 것처럼 과거의 맥락에서 현재를 조명하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네, 그 당연한 사실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제학자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후 순매도로 전환한 흐름을 짚어내며 자본 흐름의 단기적 변동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6월 1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으로 지난 3일간 한국 증시에 유입되었던 자금이 단기적 이익 실현을 위해 유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언뜻 들으면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날짜와 구체적인 종목을 짚어내며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명확히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디테일에 강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이 처음에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현상 유지 편향 설명이나 경제학자의 외국인 투자자 동향 분석이 그랬죠. 하지만 1차 비평에서 지적된 것처럼 뻔한 소리를 포장한다는 평가를 뒤집어보면 사실 그 뻔한 소리를 2010년 영국까지 끌어와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하려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꼼꼼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귀찮아서 변화를 싫어한다는 상식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학술 용어로 명명하고 이를 통해 인간 행동의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의 분석 역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외국인 매도세라는 미시적 현상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시장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과하게 느껴졌던 비평들이 오히려 각 전문가 분석의 잠재적인 강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강점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통찰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특히 미래학자의 예측은 더욱 그렇습니다. 2036년 AI 기반 개인 투자 비서가 단순히 주식 종목 추천을 넘어 각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연동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립니다. 2033년 하반기 발표된 가디언 연구 저널을 언급하며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심박 편의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등을 AI가 분석하여 잠재적 질병 위험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미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더 똑똑해질 것이다라는 클리셰에 불과하다는 비평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예측에서 가디언 연구 저널이라는 출처까지 언급하며 미래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이 발전할 거이라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특정 시점, 2036년의 구체적인 기술, AI 투자 비서, 건강 데이터 연동, 이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나름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물론 그 연구의 신뢰성과 미래 예측의 정확성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 건강 악화와 맞물린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위험을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정말 와닿는 부분입니다. 28세 대기업 사원분은 또 월요일이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또 45세 중소기업 사장님은 다침 대바람부터 머리만 더 복잡해진다고 하셨고요. 63세 은퇴 준비자분도 다침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나며 피로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래학자의 예측처럼 AI가 우리의 건강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현상 유지 편향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건강과 투자를 연계하는 미래는 단순히 자산 증식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 전반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미래학자가 제시한 것처럼 2036년에는 AI 투자 비서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투자 결정을 돕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넘어 반도체 열풍과 지정학적 변화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투자와 건강을 연결하는 미래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변화는 때로는 두렵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